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김 기자님 이전에 타다 많이 타보셨었나요? 타다요? 네. 한 번인가 타봤어요. 아, 그래요? 예. 제 주위 친구들은 타다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뭐 병원을 가거나 이제 마트를 갈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맞아. 하더라고요. 실내 공간이 넉넉해가지고 애들 네. 데리고 있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4월 11일 타다 서비스가 중단이 됐죠. 정확히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이 중단됐습니다. 바로 법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한창 이슈가 됐었죠. 오늘 나눠볼 내용은 타다는 아니고 타다 이후에 모빌리티 혁신이 지속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전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왜 타다가 이제 서비스를 접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서비스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대여 차량, 렌트카로는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죠. 면허는 거의 택시 면허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가 이러한 택시만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11에서 15인승 이상의 차량은 가능했어요. 타다는 그래서 일반 택시와 같은 승용차가 아닌 11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고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적인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법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관련 법안인 여객 자동차법을 개정을 했고 기존 택시만 가능했던 이런 운송 사업이 렌터카 등을 이용 가능한 플랫폼 운송 사업, 택시 형태만 가능한 플랫폼 가맹 사업, 카카오 택시처럼 앱을 통한 중개가 가능한 플랫폼 중개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타다는 플랫폼 운송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11에서 15인승 승합차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를 하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합니다. 타다 베이직처럼 서울 시내에서 뭐 30분 아니면 길어야 1시간 이렇게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셈인 거죠. 결국 타다 베이직은 멈췄고 우리나라 모빌리티 혁신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타다를 뭐 모빌리티 혁신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타다 외에 또 다른 서비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을 했죠. 바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13일에 개최한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서 코엑터스, 파파 모빌리티, 스타릭스 등을 실증 특례로 지정을 했습니다. 실증 특례라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허용할 수 없는 서비스지만 실증 특례로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서 사업을 허용해주는 것이에요. 이후에 문제가 없었는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이 서비스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겠죠. 관련 서비스들을 잠깐 살펴보면 코엑터스라고 있는데 코엑터스는 청각 장애인 중심으로 취약 계층을 고용해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또 기존 타다 베이직과 유사한 서비스였던 파파 모빌리티는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경해서 심의를 통과했어요. 스타릭스는 승객이 택시를 사전에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따라 택시 요금을 선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이제 코나투스의 반반 택시도 있는데요. 이 반반 택시는 2019년 7월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서비스 가능 시간대가 늘어나고 서비스 지역도 더 확대됐습니다. 이게 이름을 보니까 살짝 어떤 서비스일지 짐작이 가는데요. 뭐 합승, 뭐 동승과 관련된 서비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택시 합승과 동승이 그쵸. 불법이었어요. 이 반반 택시는 택시 승차난이 심한 심야 시간대에 택시 동승을 중개해서 음,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지난 2019년 8월에 시장에 출시됐고 이후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심야 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 거부 해소 등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도 나오고 있어요. 타다의 모 회사죠. 쏘카는 타다 베이직은 접었지만 라이드 플러스와 함께 제주 공항과 쏘카 스테이션 제주 구간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5월 18일 선보였습니다. 이번 과기정통부 샌드박스에서도 실증 특례로 지정된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언맨드 솔루션은 상암 문화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택배를 배송할 수 있게 됐고 자율주행 순찰 로봇 만도는 시흥시 소재 백옷 생명공원에서 자율주행 및 순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논란이 많았던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여러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가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이 되면서 모빌리티 혁신이 다시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불확실성은 예전 우버에서부터 타다도 겪었던 일이고 이들은 언제 갑자기 서비스를 접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렌터카를 이용해서 운송 서비스가 가능하고 앱을 통한 중개 서비스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남아있기는 해요. 법은 큰 틀에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시행령이 다시 정해져야 해요.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렌터카를 활용한 이 플랫폼 운송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총량제가 도입이 되고 기여금도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총량제의 기여금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에 따라 스타트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총량제랑 기여금이 빨리 정해져야 뭐 이게 알려진 대로 타다 금지법이 될지 아니면 정부에서 말하는 타다 허용법이 될지는 이게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겠죠. 만약 기여금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하기 어렵고 총량제 범위가 너무 작으면 수익이 나지 않겠죠. 샌드박스를 통과한 코엑터스는 100대, 파파 모빌리티는 300대로 현재 한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업을 지속하려면 이제 이후 결정되는 총량제와 기여금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전에 타다가 이제 1만 대까지 증차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를 보면은 100대와 300대는 굉장히 적은 규모죠.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이룰 수가 없죠. 이 정도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4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운송 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법, 또 기여금 산정 방식, 플랫폼 가맹 사업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위원회 구성회를 보면 모빌리티 스타트업 입장을 대표할 만한 전문가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업계의 목소리가 얼만큼 반영될지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은 운송 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모빌리티 혁신은 택시 등의 운송업을 넘어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아직 새롭게 해야 할 과제가 아주 많이 남은 셈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